보통 AI한테 질문만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AI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AI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바로 그 질문하는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조직은 질문 하나로 방향을 바꾼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정답이나 해결책이 뭔가를 바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정답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AI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정답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AI는 좀 달라요. 정답을 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조직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뭐랄까? 거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겠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떤 공식적인 요청 하나, 그리고 그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답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에바예요.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조직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면 꼭 성과를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효율이 얼마나 올랐냐, KPI 달성했냐. 주인공 에바도 바로 이 숫자로 증명해봐 하는 압박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조직이 기대한 건 왼쪽에 있는 아주 깔끔한 KPI 보고서였죠. 근데 에바가 낸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조직 상태 진단서였어요. 숫자로 된 성과가 아니라 조직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이건 그냥 보고서가 아니었죠. 기존 방식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장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진단서의 핵심이었어요. AI는 적용할수록 효율이 올라가지만 교육은 적용할수록 소외가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효율은 높아지는데 정작 그걸 쓰는 교수나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이게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바는 숫자에 가려져 있던 바로 그 사람의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든 거죠. 뭐 예상대로 회의 분위기는 싸늘해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변화라는 건요, 모두가 아, 좋아요 하고 동의하는 편안한 순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불편한 순간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조직은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에바가 던진 이 불편한 질문이 당장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진 못했어요. 하지만 조직 내부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가 어디서 나타났냐? 바로 언어의 변화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주 작지만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내부 공유 폴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 이름은 이거였어요. AI 성과 관리. 이름만 딱 들어도 느낌이 오죠?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이 AI 전환과 교수 경험으로 바뀝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성과가 경험이 됐고 관리가 전환이 된 거죠. 조직의 시선이 숫자에서 사람으로,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 교수 경험이라는 말,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관리의 대상을 아예 바꾼 겁니다. 이제 이 조직은 AI 도입 실적 같은 숫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변화 앞에서 교수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저항 같은 감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자, 언어의 변화로 시작된 이 균열은 이제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특별한 참석자가 등장하게 되죠. 회의 참석자 명단을 한번 볼게요. 기획처 팀장, 교수학습센터장, 다 익숙한 직책들이죠. 근데 그 사이에 낯선 이름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아우라. 이게 바로 AI의 이름이에요. AI가 회의의 정식 멤버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AI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이 AI는요, 무슨 결정을 내릴 힘도 없고 투표권도 없어요. 오직 딱 하나의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할 권리죠. 인간들의 논의라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을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게 AI의 유일한 임무였던 거예요. 그러다 회의 중간에 AI 아우라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결정으로 교수 한 명의 하루는 더 단순해지나요? 아니면 더 복잡해지나요?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고 합니다. 기술의 효율성을 따지던 회의가 순식간에 한 사람의 하루를 고민하는 회의로 바뀌어버린 거죠. 바로 이게 AI가 맡은 메타 코치 역할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코칭하는 걸 넘어서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이 결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거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처럼요. 조직이 애써 외면해왔던 바로 그 질문들을 툭 던지는 존재. 이게 바로 회의실에 앉은 AI의 진짜 가치였던 겁니다. AI가 던진 이 질문들은요, 조직의 성공에 대한 정의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에 주목하게 만든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왼쪽 이전을 보세요. 예전엔 교수님들이 이 도구 어떻게 써요? 같은 기술적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후를 보세요. 이제는 AI 때문에 제 교육 방식이 고민됩니다. 같은 본질적인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런 변화는요, KPI로 잴 수가 없어요. 보도자료를 낼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진짜 성장인 거죠. 조직은 이걸 조용한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그런 진짜 성공인 셈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의 진짜 적은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과속이라는 걸요. 성과에 조급해서 사람들을 막 밀어붙이는 것, 그게 오히려 변화의 동력을 꺼뜨리고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에바의 팀 있잖아요. 이 팀이 조직 안에서 아주 특별한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가장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왜 위험한 공간이었을까요? 이 화면에 그 답이 나와 있네요. 첫째, 성과주의 언어에 대놓고 도전했고요. 둘째,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죠. 셋째, 조직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정의를 숫자가 아닌 사람의 경험으로 다시 썼어요. 자, 기존의 관성대로만 움직이려는 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위험한 공간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위험함은 파괴적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멈춰있던 조직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생명력이었죠.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이 사라진 조직은 사실상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질문이 태어나는 곳이야말로 그 조직에서 가장 살아 숨쉬는 공간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어떤가요? 모두가 고개 끄덕이는 안전한 이야기만 오가고 있나요?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조직을 정말로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진짜 질문이 오가는 공간이 혹시 존재하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